나는 일상생활에서 전형적인 외톨이이지만 진실, 아름다움,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이 나를 고립감에서 지켜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흔히 인간의 야망을 표준화해온 것들을 경멸해왔다. 소유, 외형적인 성공, 유명세, 사치. 나에게 있어 이것들은 항상 경멸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단순하고 겸손한 삶의 방식이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 모두에 가장 좋다고 믿는다. 강한 갈망을 품은 채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초조하게 찾아 헤매고 자신감 없이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지내다 마침내 빛으로 떠오른다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널리 알려졌는데도 외롭다는 게 이상하다. 고독함. 젊었을 때는 그것이 고통이었지만 성숙한 후에 그것은 즐거움이었다. 조용한 삶의 단조로움과 고독이 창의적인 마음을 자극한다. 두 가지는 무한하다. 우주와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나는 우주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현실은 환상일 뿐이다. 비록 매우 끈질기긴 하지만 나는 자동차의 표준화는 믿지만 인간을 표준화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세상은 사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에 위험한 곳이다. 내 생각에는 허세 부리는 미덕보다는 침묵하는 악덕을 선호한다. 진정한 천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위대한 영혼들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옳은 것이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니며 인기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삶에서 얻고자 하는지 주위를 둘러보아라. 가치 있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 창의력을 발휘하되 자신이 창조한 것이 인류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 같이 사는 것. 다른 하나는 마치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나는 옳은 것만 말하는 비관주의자보다는 바보 같은 낙천주의자가 되고 싶다. 사소한 일에 대한 진실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그것은 연구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자를 만드는 것은 지성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틀렸다. 그것은 성격이다.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피한다. 만약 당신이 6살짜리 아이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바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요점은 이해하는 것이다. 태도의 나약함은 성격의 나약함이 된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A가 인생의 성공이라면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와 같다. X는 일, Y는 놀이, Z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노력을 멈출 때까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실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패는 진행 중인 성공이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나는 단지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
내가 너무 똑똑한 것이 아니고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안고 있을 뿐이다. 나는 99번 시도하고 실패했지만 100번째에는 성공했다. 모든 것은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하지만 간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물리학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종종 음악으로 생각한다. 나는 음악 속에서 꿈을 꾼다. 나는 내 인생을 음악으로 본다. 진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어린이로 남을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이다. 식탁, 의자, 과일 한 그릇, 바이올린.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인가? 아이들이 똑똑해지길 바란다면 동화책을 읽어주어라. 그들이 더 똑똑해지길 원한다면 그들에게 더 많은 동화책을 읽어줘라. 나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화가이다. 좋아하는 여자한테 구애할 때는 1시간이 1초처럼 느껴진다. 뜨거운 화덕에 앉으면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상대성 이론이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Z로 이끌지만 상상력은 당신을 모든 곳으로 이끌 것이다. 나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예술가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은 한정되어 있다. 상상력이 세계를 에워싸고 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로운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발상지에 서 있는 근본적인 감정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놀라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존재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영혼의 신비, 생명의 신비, 현실의 경이로운 구조를 생각할 때 경외감을 금할 수 없다. 매일 이 미스테리를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하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인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는 삶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나는 윤리와 철학이 결코 과학적인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삶과 그 고귀한 표현의 가치관은 오직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영혼의 갈망에서 나올 수 있다. 윤리를 과학적 공식으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해야 한다. 나는 그것에 대해 완전히 확신한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과학은 언론의 자유 속에서만 번창할 수 있다. 수학은 훌륭하지만 자연은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닌다. 모든 과학은 일상의 사고를 다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학의 법칙이 현실을 가리키는 한 확실치 않고 확실치 않은 한 현실과 관련이 없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마치 베토벤 교향곡을 파동 압력의 변형으로 묘사한 것처럼. 권위에 대한 무분별한 존경은 진리의 가장 큰 적이다. 국가가 요구하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오직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남을 위해 사는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다. 나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가르칠 것이다. 나는 증오보다는 사랑을 가르칠 것이다. 나는 평화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호전적인 평화주의자다. 나는 평화를 위해 기꺼이 싸울 것이다. 국민 스스로가 전쟁을 거부하지 않는 한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평화주의자가 된다.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떤 무기로 치러질지 모르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로 치러질 것이다.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무력은 항상 도덕성이 낮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우리가 만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가고 싶을 때 우아하게 가고 싶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맛이 없다. 나는 내 몫을 다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당대의 위인들의 명언 또는 글과 이야기를 통해 배운 삶의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